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. 그것도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, 교수님? 네. 그러니까 금값이 유동성. 네.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네네. 돈을 풀어도 네. 조금 풀었어요. 조금 풀었다. 조금 풀으니까 그렇죠, 그 조금 그렇죠. 풀린 돈이 주식으로 갈까? 금으로 갈까? 둘 중에 하나거든요. 예. 근데 금융위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린지 많이 아세요? 풀렸죠. 네. 8천억 달러이던 현금 미국에 네네. 이게 지금 6조 가까이 됐거든요. 네. 지금 좀 빨아들이고 있긴 하나. 네. 하여튼 8천억이던 게 6조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. 많이 풀었네요. 많이 푸니까 이 돈이 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주식도 가고 채권도 가고 금도 가고 땅도 가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가고. 그러니까 에브리플레이션이라 그러든가 뭐 모든 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에브리플레이션. 자,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뭐냐면 어느 게 더 많이 오르는가? 주식이 많이 오르는가? 금이 더 많이 오르는가?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르는가? 이제는 그걸로 따져봐야지 왜 다 오르느냐 이것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. 최근의 양상을 보면 이제 부동산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주식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금값은 저는 천장이 좀 뚫린 것 같은. 아니 그것도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. 보세요. 네. 그 키로 온스당 2,000불 약간 안 되는 게 지금 2,300불이잖아요. 네네.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금이 없으니까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금 갖고 있는 사람은 금 없는 사람은 뭐 이게 막 살걸 막 이런. 그죠? 네. 근데 사실상 금값은 지금 올랐는 게 2,000불에서 2,360불 그래 봐야 20% 안 됩니다. 그러네요.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. 나스닥은요 지난 1년 동안 뭐 일부 그 기술주는 그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는 네. 반년 사이에 지금 벌써 50% 40% 올랐잖아요. 근데 왜 저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?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래서 문제고요. 금 가격은 네. 왜 다 오르느냐 묻지 않고 네. 다 오르는데 그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고 네네. 어느 게 더 많이 오르는가 이제 그걸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. 어느 게 많이 오르느냐. 네. 근데 제가 이제 제 후배 중에 이제 금은방을 하는 후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1년,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돈이라고 하잖아요. 한 돈당 뭐 30만 원대 초반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40만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. 그래 봐야 13%인데. 그런가요? 근데 그게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워낙에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금은 정말 근본이자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오래돼 있고 성장성이 없는 정말 그냥 그것 자체의 가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제한돼서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작죠. 네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만도 지금 뭐 40% 50% 네. 올라갔잖아요. 네네, 근데 맞습니다. 금 같은 경우는 20%안 올라갔다니까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가격이 오르는 속도로 보면은 나스닥이 훨씬 빠르고요. 그렇죠. 네. 다만 나스닥은 문제가 뭐냐? 들쭉날쭉하죠. 한번 그렇죠. 빠지면 그러나 금은 들쭉날쭉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. 덜 먹고 안정적으로 갈 거냐, 많이 먹고 불안한 잠을 보낼 거냐, 둘 중에 하나라는 이게 거죠. 참 고민되는데요. 근데 요즘 젊은 층들은 그래도 네. 골드 투자에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처럼 아는 분한테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요즘 뭐 골드 챌린지 네. 뭐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요. 편의점 카드형 골드바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금도 파나요? 그렇대요. 굉장히 좀 새로운 유형들의 재테크가 네. 많아지고 있는 사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저도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저는 젊은이가 이제 더 이상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자본주의가 나은 세대라고 할 만큼 이 돈에 민감하기도 하고 그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또 자금이 몰린다 하면은 거기에 또 가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내기도 하고 최근에 또 금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좀 상품들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정말 금 투자하면은 뭔가 목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종잣돈으로 그렇죠, 큰 돈. 가서 네 그리고 뭐 금송아지니 뭐 맞아요. 골드바니 해서 사실 기본 그 뭐 몇백, 뭐 몇백에서 몇천, 몇천만 원 정도 그쵸. 들어가죠. 네.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상당히 좀 먼 투자 자산이었는데 그렇죠. 네네. 요즘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에 골드바 자판기가 있대요. 네, 그래서 자판기요? 그 골드바 자판기에서 0.5g, 1g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로? 네, 거의 약간 얇은 박처럼
그 쿠킹 호일 같이 네. 그렇게 얇은 박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골드바 자판기가 있답니다. 몇만 원으로 이렇게 살 수 그쵸. 있는. 네.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문턱이 낮아진 거죠. 이제 금 투자에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고 또 워낙에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의 가격에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부감 없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챌린지로 해서 같이 뭐 톡방에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. 저는 최근에 실제로 제 친구분들 보면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아이 생일에 이 금을 선물로 해서 생일에. 네. 그래서 뭐 5살, 6살 이럴 때마다 아이가 사실 금을 갖고 가서 팔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도 그렇겠죠. 이 금의 가치에 대해서 안 돼요. 애들이? 네. 그래서 또 젊은 부부들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도 하면서 뭔가 금에 대해서 많이 좀 문턱이 낮아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. 돈으로 주면 또 이게 맛있는 거 사 그쵸. 먹고 할 수 네, 있는데 네, 네. 금은 또 팔기도 어려우니까 진작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.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요.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거 어디로 튈지 최근에 이제 휴전 뭐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국제적인 뭐 전쟁 상황 이런 게 금값하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? 글쎄요. 저는 뭐 그렇게 과장할 것은 아니다. 아 과장할 것은 네, 아니다.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상당히 좀 과장하잖아요. 그래도 이게 물가나 이런 데 영향을 주니까.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마스 전쟁이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지금 발생한 지가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. 2년 정도. 2년. 네? 2년. 아 우크라이나는 네. 2년 그렇죠. 2개월이고 네, 네. 하마스 하마스는 전쟁이 6개월. 지금 네, 6개월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게 만약에 진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게 유가거든요. 아. 네. 근데 유가도 지금 뭐 80%. 유가도 지금 오늘 뉴스가 뭐냐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할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네. 유가가 오늘 1% 이상 빠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뭡니까 과장됐다.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이거 조만간 끝날 거고요. 아. 그다음에 조만간 끝날 거라는 거를 지금 이미 뉴욕에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상당히 최근에 기본 여건은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데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. 우크라이나 전쟁도 너무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그렇죠. 이게 충격 효과로서는 이미 다 반영이 예, 됐다? 다 반영이 됐다. 따라서 이런 거 가지고 몰라요. 뭐 제3지역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뭐야 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마스 전쟁 이것 때문에 전쟁의 영향. 새로운 뭐 인플레이션이나 글로벌 위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전쟁의 재료는 거의 뭐 소멸이 소진됐다. 됐다. 이제 라는 새로운 생각이 전쟁이 들고.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죠.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. 어떻게 됐든지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언제 내리느냐, 뭐 주식도 그렇고요, 부동산도 그렇고요, 오매불망 지금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. 뭐 전쟁이 종료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빨리 내리기는 좀 어렵지 어렵죠.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